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주차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비용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능 관리가 되겠습니다. 성능하면 우리의 모든 기준은 작전 운영 성능 ROC를 기준하게 되겠습니다. 이 ROC 설정은 무기 체계의 소요 요청으로부터 소요 요청은 이제 각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각군에서 소요 요청이 되면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 결정을 하기 위한 소요 제기를 소요 검증위원회에다가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요 제기인데 각군에서 소요 요청을 할 때부터 작전 운영 성능이 제시가 됩니다. 소요 제기하고 소요 결정 과정에서 선행 연구 등의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 각군 소요 요청에서 제시된 그런 ROC의 적절성이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연구 과정을 통해서 ROC의 적절성이 검토가 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소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능이란 요소는 무기 체계의 사업에 있어서는 바로 ROC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작전 운영 성능을 이미 확정된 또 검증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소요 결정을 이제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소요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의사 결정 수단인 선행 연구 등을 하게 되는데 이 선행 연구는 사업 추진의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또 내용이 또 포함이 됩니다. 어떤 사업에 설정된 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그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성숙도가 어느 정도냐, 또 제조 성숙도를 평가하는 즉 TRL이라고 해서 기술 수준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술 수준 평가는 무기 체계별로 사업별로 여러 그 핵심 기술 즉 CT를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장비별 특성별로 다소 다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기술 성숙도 평가 또 TRL을 평가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기품원의 고유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그 기술 성숙도를 평가할 때 주로 선행 연구에 포함시켜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품원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선행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능력을 초과하거나 또 시기적으로 매우 급박하거나 또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기관에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OC를 설정해서 이 ROC가 결국에는 업체 선정에서 업체가 여러 업체들이 있을 때 이 성능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사항들이 결국에는 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서에 제안 요청서에 제시를 해서 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 그 할 수 있다 없다의 평가 기준을 ROC에 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 ROC는 탐색 개발 과정에서도 운용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고 체계 개발 단계에서도 핵심 기술 아까 얘기했듯이 CT라든가 또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시제품 제작, 시험 평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력화 평가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력화 평가라면 시제를 만들어서 시험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초도 배치 전에 야전 운용성, 즉 야전의 적합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즉 장비가 야전에 전력화되어서 사용자들이 실제 사용해 봄으로써 불만 사항이나 또 생산 또 개발 과정에서 야전과 적합하지 못한 또 교리와 적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는 과정이 바로 전력화 평가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ROC는 소요 결정으로부터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전력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평가 기준의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 요소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 결정 단계부터 소요군의 운영 요구 성능 달성 여부를 추적 관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성능 관리가 되고 또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즉 ROC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설정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던 사업이 바로 차기 전술 교량 사업이 됩니다. 소요 결정에서 탐색 및 체계 개발에서 설정된 ROC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약 230억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설빔 조립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제작 설계 능력이 부족해서 자체 시험을 했지만 6차례나 실패를 했습니다. 즉 여기서 설정된 ROC는 이 전술 교량 차량의 그 다리 길이가 무리하게 60m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개발 업체도 개발해 본 적도 없고 또 외국의 장비도 이런 장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각 군에서 소요 요청 또 소요 제기, 소요 결정 과정에서 이 ROC 교량 길이 60m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다 보니까 아까와 같이 성능을 관리하는 과정에 즉 제작 설계하는 과정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함으로 해서 예산 낭비와 또 전력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전력의 공백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초래가 되었습니다. 즉 교량 길이 60m를 과도하게 설정함으로써 또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분야가 짚어보고 가능하느냐, 즉 기술 수준이 따라오느냐, 또 이런 하기 위한 예산이 적절하냐, 이런 등등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한 하나의 성능적인 분야의 의사결정의 실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K2 전차의 파워백 ROC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에 소요가 제기가 돼서 98년부터 08년까지 연구개발을 진행해서 09년에 시험평가를 했지만 파워팩의 ROC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ROC가 과도하게 설정되어서 그 ROC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ROC를 변경해서 추진한 결과 1차 양산 때는 독일의 MTU사 파워백을 수입했고 그리고 2차 양산에서는 국내 개발로 결정해서 여러 기관들이 엔진 변속기 조립체를 개발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무려 5번이나 걸친 5년에 걸친 78회의 ROC 변경 사항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많은 ROC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고 또 전력화가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초래가 되었습니다. 즉, 이 파워팩의 ROC를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선정하지 못한 그런 결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탄조끼 문제도 많이 매스컴에 나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하듯이, 즉 ROC를 어떻게 설정하냐, 성능의 목표가 무엇이냐,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겠습니다. 다른 하나의 요소는 일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시간 요소인데 소요 결정에서는 전력화 시기가 과연 가능하느냐 하는 획득 일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 체계 개발 단계에서도 연동 시험이라든가 또 광급품이 적기에 보급이 되어서 체계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또 시험평가도 개발 시험평가가 운용 시험평가 간에 시험평가 기간에 이런 시간적인 일정 관리적인 이런 것들이 시험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운영성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일정 요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기개발 또는 개발 예정된 무기 체계 획득 시 주파수 변경 이런 걸로 인해서 협조하는 과정, 또 그거를 서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일정도 다 일정 관리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또 전력화 평가 이후에 하자 처리라든가 또 후속 조치 이런 일정까지 다 고려가 돼서 일정 관리가 되는 하나의 의사 결정에 대한 시간적인 요소가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전력화 시기가 지연된 그런 사업이 바로 육군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력화 시기가 지연된다는 것은 우선 중요한 요소가 목표, 즉 성능을 만족하지 못해서, 또 하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목표 성능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바뀌거나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거나 또 예산이 수시로 올라가거나 최초 예산보다 몇 배 높아지거나 또 예산이 없거나, 또 예산이 없는 이유는 또 수량이 늘어나거나 뭐 이런 요소들이 전력화 시기를 지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군에서는 공격 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특히 오래된 500MD와 코브라를 전량 교체를 하는데 소형 헬기 사업 KAH 사업과 대형 공격 헬기 AHX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근데 소형 공격 헬기는 시제 1호기를 조립 착수를 하고 2020년 개발 예정이 있었고, 대형 공격 헬기는 해외 구매해서 2010년 전량 인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전력화 시기 지연으로 구형 공격 헬기의 수명을 연장해서 운용할 수밖에 없었고, 후속 군수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수리 부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있어서 사업 관리 범주는 결국에는 이 사업 관리를 가장 잘하기 위해서 매 단계별 주요 요소별 비용, 어떤 기간, 또 성능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기획, 예산, 집행 단계의 사업 관리 범위를 포함한다면 이 단계별로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런 평가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EVM이라든가 TOC, 목표 비용 관리, 뭐 이런 그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방기획관리 측면에서는 주로 방사청에서 계획, 예산, 집행 이런 업무를 하고, 또 소요기획체계는 국방부 합참에서, 또 획득관리체계는 방사청에서 이렇게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 분석평가가 바로 이런 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되겠는데, 이 분석평가는 획득관리 전 분야에 대해서 하는,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론의
어떻게 보면 주요 내용들이 바로 이 분석 평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요 제기를 갖고 내서 하면 이제 합참에서는 소요 결정하고 선행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소요 결정된 선행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방 획득 관리 체계 PPBES를 할 때 P의 플래닝에 해당되는 것인데 제2사업에 반영돼서 문서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이 중기 계획으로 넘어오기 전에 선행 연구를 합니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론의 하나의 그 사업 관리가 바로 선행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선행 연구의 목표는 사업 추진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중기 계획으로 넘어올 때 ROC가 타당하냐, 그 ROC를 만족하기 위한 기술 수준이 되느냐, 또 전력화 시기가 만족할 수 있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획득할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예산을 얼마, 왜냐하면 중기 계획 때는 예산 요소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 연구 시에 그런 요소들을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중기 계획에서는 연구 개발 탐재하는 과정이 있고 구매하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국내 연구 개발, 탐색 개발, 체계 개발, 시험 평가, 규격화, 목록화, 그리고 구매하게 되면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서 이 구매에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하고 업체가 그 물품을 가져오면 시험 평가 또 합격하면 협상하고 최종 기종을 결정하는 즉 계약 생산 배치가 이루어지는 이 분야가 모두 사업관리 영역인데 이 중에 선행 연구가 바로 소요 결정에서 즉 제2사업에서 국방 중기 계획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한다. 이 전체적인 사업 관리 범주에서 국방 의사 결정론이 어느 영역에 속하냐 하면 물론 이 과정이 모두 속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그 내용은 사업 추진 전략을 한 선행 연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제 그 국방 중기 계획의 획득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즉 제2사업에서 국방 중기 계획으로 넘어오기 전에 선행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선행 연구는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통상 선행 연구는 최초에는 방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제 방사청 예하부대인 기품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또 일부 연구기관의 용역을 주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때는 사업 추진 방법을 결정하고 선행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서 그리고 연구 개발 기본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고 공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 방산업체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는 업체는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면 평가를 해서 협상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로 하여금 연구개발 실행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안에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 업체를 각각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